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셀프교육학 최원희입니다. 네. 일단은 선생님들 1차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진짜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저희 지금 다 오셔서 너무나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면접은요 빨리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이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공부하셨던 것들이 모두 다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아마 1차 합격자 발표 나기 전날까지도 뭐가 많네, 뭐네, 컷이 얼마네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근데 신경 쓰지 마요. 그 이미 어차피 우리 손 떠난 거잖아요. 우리 손 떠났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면접 특강 이제 오늘 진행하도록 할 텐데 교육학 얘기는 가급적 안 할 거예요. 거의 뭐하러 하겠어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해설 강의 제가 20분짜리인가 뭐 유튜브에 올린 거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강의는 크게 한 4파트 뭐 정도로 될 텐데 뭐 빨리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아마 시간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이 강의로 지금 꼴랑 이 2시간 강의로 여러분들의 모든 거를 바꿔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면접관들은 저도 면접관도 해보고 그랬었으니까 면접관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저는 오늘 강사 채원이로 온 게 아니에요. 전 교육부 사무관 채원이로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육부 교육청이 원하는 사람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면 강의 중에 갑자기 제가 2020년으로 돌아가. 그래서 우리 막 이런 얘기, 우리라고 저 인간이 또 교육부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교육부 교육청이 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짧은 10분 15분 동안 증명해야 되는 역량들을 오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많이들 준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우리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마인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답변을 하고 하실 때 좀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만의 스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면접을 준비할 때 좀 선생님들이 우리가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상당수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정해진 텍스트를 되게 열심히 공부하셨다 보니까 면접도 텍스트 위주로 공부하시려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히 뭐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래도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현재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상 주제 몇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기본사항 같은 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체 출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 위탁 지역 이렇게 있는데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개 문항에서 많게는 이제 7문항까지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상형, 직답형 이렇게 진행이 돼 있고 면접 시간이 상이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평균적으로 나누게 되면 한 문항당 응답 시간은 3분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꼭 이 3분, 문항당 3분이라는 것들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면접관들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평가하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감점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감점 포인트가 뭐냐면 시간 오버예요. 시간 오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꼭 연습을 그런 부분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교과 기준으로 우리가 40점 내외, 그 다음에 비교수 교과쌤들은 10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수 교과쌤들은 진짜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서 이것들을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서울하고 경기, 그 다음에 평가원 위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조금씩 특히나 서울, 경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좀 나와봐야 알아요. 1차 합격자 발표 나오면서 조금 나와야지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냥 이거 그때 내가 들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지 마시고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오면 거기에 상세 시행 계획이 붙거든요. 그 붙임으로 붙으니까 반드시 그것들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도 이제 교육학 시험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원이 계속해서 변별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도가 트고 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이 사람들이 우리도 평가원에 적응을 하지만 평가원도 우리에 적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감히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번에 평가원 위탁 지역 정말 면접 빡시게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원이 진짜 이를 갈고 있거든요. 자꾸 불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교육부에서 매년
이제 4차례 정도 임용시험 가지고 시도공관위원회라는 걸 해요. 시도공관위원회. 우리가 공관위라고 부르는데 그 공관위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의견이 뭐냐? 제발 면접 때 사람 좀 걸러내자라는 거예요. 왜냐? 3월, 4월만 되면요. 각 학교에서 민원이 그렇게 교육청에 들어와요. 도대체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했게 이런 교사를 뽑았습니까? 되게 슬픈 얘기지. 되게 슬픈 얘기죠. 그 말이 뭐냐면요. 누군가는 역량이 안 되는데도 시험 점수, 1차 점수가 너무 높아서 붙인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 친구도 불행한 거고요. 학교도 불행하고 모두가 불행해.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이 계속 그런 것들이 누적 관리되기 때문에 진짜 4월 달인가 6월 달에 첫 번째 주제는요. 거의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제가 교육부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면접 변별력 강화가 첫 번째 주제였었어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뭔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전 이번 교육학 시험을 보면서 평가원에서 이번에 면접도 조금은 변별력에 아마 신경을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빡시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구상형 문제예요. 구상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구상실에서 10분 정도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고 또는 15분 동안 스케치를 하고 이제 들어가셔서 발표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고, 즉답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문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딱 열어봤을 때 문제가 튀어나오고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시행계획 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관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점은 있어요. 3명에서 5명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장쌤, 감쌤, 아니면 장학사, 아니면 연구사 이렇게 들어가고 간혹 가다가 퇴직장도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람을 구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의 대부분이 관리자예요. 관리자기 때문에 이 양반들은 솔직히 우리 학교 교직 생활 10년 정도 하다 보면 애들 딱 봤을 때 느낌이 와요.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알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30년 동안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그 짧은 시간 내에 파악이 되게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역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평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거는 네. 여기 카메라가 돌고 있으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이게 평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채점 기준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채점 기준표에 평가원이 만든 공통 항목이 있어요. 공통 항목은 뭐냐면 표현의 정확성, 논리성 이런 뻔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두세 가지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디테일하지 않고요. 좀 브로드예요. 그냥 태도에 성실성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 7개에서 8개 정도 항목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점수를 매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개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당 5점이었었어요. 그래서 40점 이렇게 맞춰놨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7, 8가지 항목을 보는데 그럼 채점을 이렇게 하겠죠. 이 친구 표현의 정확성 5점, 논리성 3점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합쳤더니 85점 이런 식으로 면접은 진행되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채점 방법을 무슨 채점 방법이라 그래? 분석적 채점 방법. 공부 되게 잘 됐다. 야, 역시 3일밖에 안 지나서 그래. 이제 일주일 지나면 아이씨 뭐였지? 이렇게 된다고. 근데 면접은 분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총괄적으로 이루어져요. 어떻게 하냐? 물론 이제 제가 들어갔던 면접이라서 조금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합니다. 여기 지금 앞에 계신 분 4명 있다고 칩시다. 4명 이렇게 앞에 있는데 딱 봐요. 이 친구 제일 잘해. 이 친구 제일 못해. 가운데 애매하게나. 이 친구 95점 주고요. 이 친구 85점 주고 중간에 90점 넣고 맞춰요. 실제로 표현을 잘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상한선과 하한선을 놓은 다음에 거기서 그냥 적절하게 맞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시험의 성패는 뭐냐면 요소별로 내가 점수를 받아야겠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좋은 인상을 갖게 해주면 돼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얘기하냐면 저는 말주변이 조금 떨어져서요. 아니면 제가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요. 이런 거면서 그런 걸로 포인트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임용시험 자체가. 15분, 10분 동안 어떻게 그게 판단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2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면서 갖춰야 되는 그 시험의 방향성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좋은 평을 받게끔 이미지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시험장에 갈 때 뭐 가져가야 되냐?
간식, 물 이런 거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필요하다고 하면 토템. 그래서 이것만 보면 심리적 안정감이 생겨. 그럴 수 있잖아. 괜히 이거 막 꼭 끌어안고 있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가져가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가짐은 좀 들뜰 수도 있어요. 들뜰 수도 있겠고 아니면 너무 긴장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되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업적인 특성이 그래요. 공무원 시험 갈 때는 냉철한 이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되게 이제 차분하게 얘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스마트한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직업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다루기 때문에 마음은 좀 따뜻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좀 오늘 우연찮게 버스 타고 오면서 봤는데 진짜 이게 사람이 다 계획된 우연이 있나 봐. 뭐냐면 계획된 우연이 뭐야? 있지. 우리 크롬볼치 아저씨 다 잊어도 돼. 다 잊어도 돼.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 자, 뭐였냐면 얼마 전에 유퀴즈에 어떤 뇌과학자인가? 뭐 그런 분이 한번 나왔나 봐요. 이름도 제가 몰라. 진짜 우연찮게 봤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정 중독이란 얘기를 했어요. 인정 중독. 혹시 들어봤어요? 우리 사람이 누구나 다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너무 과하게 되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하게 드러나는 게 SNS에 맨날 자랑글 올리면서 막 좋아요에 막 이렇게 하고 집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인정 중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면접을 할 때 자기가 그 면접 특강 같은 것도 하는데 인정 중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그 면접장에서 되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진심과 상관없는 얘기들을 막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점수가 낮게 되는데 그런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면접관을 오히려 되게 좋게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니까 지금 저기 앉아있지? 이렇게 오히려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그 면접 분위기 자체가 유해질 수 있겠고 내가 여기서 무조건 잘 받아야지라는 인정 중독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시험은 절대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되게 웃기죠? 아까는 이미지 좋게 만들려면서요. 그거랑 조금 느낌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아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장에 갈 때 물론 거기서 면접관들이 굉장히 무서워 보이고 되게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분들 다 장감쌤들이에요. 그러면 야 진짜 저분들도 되게 교직생활 오래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앉아서 이런 중차대한 일들에 대해서 면접을 보시고 계시는구나. 나도 저분들 인정하고 성심성의껏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인드셋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료를 보시면서 필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좀 필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면접에 대한 마인드셋을 하기 전에 일단 우리 면접 시험의 본질부터 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면접 시험은요, 제가 생각했었던, 그러니까 제가 확인했었던 면접 시험 중에 가장 기이해요. 가장 기이해. 왜 기이하다라고 얘기하냐면, 공무원 시험 면접, 그 다음에 뭐, 대학원 면접, 회사 면접 이런 것들을 보면 티키타카를 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티키타카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티키타카가 없는 거의 유일한 공직 면접 시험이거든요. 우리 시험은요, 질문과 응답을 주고받는 그런 면접이 아니라 피평가자가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발표예요, 발표. 우리 시험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라는 거거든요. 귀찮으니까. 그건 아니죠.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발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학생들하고 물론 질의응답을 하지. 질의응답을 하지만 기본은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수업을 준비해서 40분, 45분, 50분 동안 발표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접을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매번 이 방식에 대한 논란은 있어요. 그 내부에서도. 근데 딱 원칙을 가져가는 거죠. 교육부에서. 우리는 교사라는 직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발표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면접이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짧은 시간 동안 티키타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꼴랑 10분, 15분 동안 발표하는 걸로 어떻게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그런 것들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부분, 그다음에 방식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발표 들어갈 때,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에서 발표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나 이거 무조건 A뿔 맞아야겠다. 내가 발표로 썰어버려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해요? 야, 그냥 오늘만 무사히. 오늘만 무사히. 그런데 그러다 보면 A뿔이 나와 있네? 땡큐 교수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면접 시험은요, 철저하게 중간만 하는 거예요. 중간만. 제가 들어갔던 면접장, 제가 이제 면접관 할 때, 제일 잘한 사람들은 누구냐? 이제 면접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이제 5명짜리 면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옆에 이제 연구관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얼마나 했어요? 했더니, 이 친구가 누구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니까 실수한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잘한 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적당하게 4번째로 나요. 그러니까 1, 2, 3, 그러니까 뒤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최우수는 아닌 것 같은데 실수는 안 했거든? 그러면 4번 정도?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 95, 96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나아요. 기억에 안 남아야 돼요. 면접이 끝나고 나서 면접관들한테. 진짜 그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엄청난 달변가는 솔직히 손에 꼽을 거예요. 면접을 기깔나게 하는 사람도 손에 꼽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을 사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들 기준에서는 중간만 하면 됩니다. 면접은 절대 역전 말루 홈런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지금 9회 말 투아웃 2사 말루가 아니라 한 5회쯤밖에 안 된 거예요, 사실은. 1차 시험 끝난 거니까. 그래서 충분히 만회할 것도 많아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절대로 이걸로 역전을 하려는 마음가짐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